자, 지금 녹화되는 거죠? 예.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정범의 개념, 정범과 공범 및 정범인 공동정범과 간접정범에 관련된 내용까지 봤고, 교사범에 관련된 내용을 봐야 되는데, 자, 교사범이라고 하는 것은, 자, 교사범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가 교사자, 즉, 갑이 을한테 범죄를 시키는 거예요. 즉, 을은 언제 범죄할 마음이 없었어요. 범죄할 마음이 없었는데, 범죄 의사를 발생시켜가지고, 실제로 실행에 착수해 나가게 하는 거죠. 왜? 갑이 을한테 범죄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얘를 교사자라 그러고 얘를 피교사자라 그래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정범이 피교사자죠. 우리가 교사범으로 논하는 건 얘인데 얘가 피교사자고 얘가 뭐요? 얘는 정범이고, 자, 얘는 뭐요? 얘는 공범이라는 겁니다. 이걸 왜 강조하느냐? 최근 들어서 채점을 하다 보면은 좀 그런 게 정범과 공범을 논했는데 범죄 교사범이 있고 피교사자가 있는데 갑이 교사를 해가지고 을이 범죄를 했어요. 자, 답안 작성할 때 갑부터 작성해야 돼요? 을부터 작성해야 돼요? 당연히 을부터 하는 겁니다. 정범 개념 우위성의 원칙에 의해서 정범의 형이 확정되고 정범의 범죄가 확정돼야지 공범이 거기에 종속해서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범과 방조범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정범인 피교사자, 피방조자의 범죄 행위를 먼저 확정 짓고 나서 그러고 나서 공범인 교사자나 방조범의 성립 범위를 갖다 척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가장 기본인데 이 가장 기본인 사항을 자꾸 미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다는 말은 그렇지만 하여튼 뭐 3분의 1 정도는 미스합니다. 보면은. 근데 그게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아 얘는 형법을 제대로 모르는구나라고 하는 인상을 100% 준다는 겁니다. 물론 감점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감점은 안 하지만은 뭐 실제로 채점을 할 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채점을 하죠. 그러다 보면 쓴 사람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그런 의미로 사람들이 개념을 갖다가 정범 개념 우위성 측에서 정범의 범죄를 먼저 확정 지어준다라고 판단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자, 얘네들이 성립했을 때는 결국 교사자에 대한 성립 요건, 그 다음에 피교사자에 대한 성립 요건을 나눠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봐가지고 결국 정범 관련돼 가지고는 교사범 관련돼 가지고는 얘가 어떤 범죄를 시키는 거죠. 얘가 범죄를 시켜가지고 얘가 범죄 의사가 생겨서 실행에 착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교사자의 객관적 요건, 그다음에 교사자의 주관적 요건, 세 번째로 피교사자의 주관적 요건, 그다음에 피교사자의 객관적 요건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적으로 교사자는 뭐냐? 교사자는 첫 번째 우리가 어떠한 교사 행위, 범죄를 시키는 교사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사 행위를 할 때는 얘는 교사한다는, 내가 어떤 범죄를 교사한다는 교사의 고의가 있어야 되고, 플러스 얘는 교사자이기 때문에 정범이 기수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정범의 고의, 즉 관련돼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정범의 고의, 정범의 고의는 정범이 기수에 이를 것이라는 정범의 고의라고 하는 두 가지 이중의 고의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교사자가 이렇게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을 가지고 범죄를 시켜요. 그럼 피교사자는 어떡하냐? 피교사자인 정범은 이런 교사자인 갑의 행위에 의해서 범죄할 마음이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보다 범행 결의가 필요하죠. 이런 교사자의 교사 행위와 주관적 요건인 교사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를 갖는 행위로 인해서 얘가 범행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범행의 마음을 먹고 그다음에 얘가 뭐 해야 돼요? 그럼 얘가 실제로 범죄 행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즉 실행행위라고 하는 실행에 착수를 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사범위 성립한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여기서 교사행위와 관련된 문제 중에 첫 번째가 뭐냐? 교사행위라고 하는 건 특정 범죄에 대한 교사해야 돼요. 특정 범죄에 대한 교사라고 하는 건 막연히 범죄를 하라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절도를 해라, 구체적으로 강도를 해라, 구체적으로 뭐 강간을 해라, 이런 특정 범죄에 대한 교사를 말하는 것이지 그냥 막연히 범죄하고 살아라라고 하는 정도는 교사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특정 범죄에 대한 교사와 관련돼 가지고 아까도 문제됐지만은 그냥 범죄 뭐 절도 정도를 하려고 마음 먹었던 애한테 구체적으로 막연히 절도해야겠다 생각하고 있는 사람한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절도를 해라 라고 구체적인 절도의 방법을 특정해서 가르쳐주면 그거는 교사 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여러분 보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객관식용으로 나오는 게 일제 드라이버 사건 같은 경우 있죠. 일제 드라이버 사건 같은 경우 일제 십자 드라이버 사건이죠. 일제 십자 드라이버를 절도를 하면서 살았던 애들이 공범이 체포돼 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이 장무라비가 와서 일제 십자 드라이버를 주면서 뭐요? 야, 열심히 살아라 하는 의미는 절도를 열심히 해서 살아라는 의미로 특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에 일제 드라이버의 그 철은 굉장히 강했고 국산 드라이버의 철은 굉장히 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들을 열라고 이 문틈 사이에다가 이 드라이버를 넣는다. 너가 문을 이렇게 따는 거잖아, 이렇게요. 딸 때 일제 드라이버는 안 꺾이고 한국 드라이버는 꺾여 드라이버가. 그러니까 문이 안 열린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드라이버도 십자 드라이버이지 일자 드라이버는 안 돼. 아니, 십자 드라이버 안 되고 일자 드라이버면 되죠. 그 문틈 사이에 넣어야 되고 십자 드라이버만 되지. 십자 드라이버는 안 되고 일자 드라이버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구체적으로 고 사회에서 고 절도문산에서는 일자 드라이버를 주는 거는 절도를 하고 살아라라고 하는 의미로 판단했기 때문에 특정된 범죄의 교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런 의미 여러분들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런 관련돼 가지고 이 교사의 방법에는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요.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즉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명시적으로 절도를 교사해도 되고 명시적, 묵시적 방법에 의해서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관련돼 가지고 그러면 이 명시적, 묵시적 방법에 의해도 가능하다는 건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되는 게 이제 간접 교사예요. 간접 교사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간접 교사가 뭐냐? 여기서 이제 간접 교사라고 하는 거는, 자, 갑이 을한테 절도를 교사했어요. 자, 근데 갑은 을한테만 교사한 거야. 근데 을이 혼자 하기 힘드니까 얘가 다시 병한테 병한테 미안합니다. 설명이 잘못했는데 갑이 얘한테 절도를 교사하면서 뭐냐? 병한테 절도를 교사하라고 을한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결국 병한테 절도를 교사한 경우입니다. 자, 이게 간접 교사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갑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한테 지시한 거예요. 이거는 을한테, 갑이 병한테 야 절도를 해 이렇게 했으면 직접 교사하고, 을을 통해서 갑이 을한테 야 병한테 가서 절도를 하라고 시켜, 이렇게 하면 이건 우리가 간접 교사라고 보는 겁니다. 이 간접 교사의 핵심은 뭡니까? 간접 교사의 핵심은 이 교사자가 피교사자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직접 교사하든 한 달을 건너 교사하든 무조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 교사는 뭐다? 간접 교사는 당연히 교사범, 즉 교사범의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교사하든 누굴 통해서 교사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간접 교사에 대해서 뭡니까? 우리나라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거죠. 우리 판례는 갑이 병이 절도를 할 걸 알면서 병한테 절도를 하라고 교사한 거, 이걸 간접 교사랑 인정을 했어요. 그다음에 간접 교사는 뭐냐? 간접 교사는 결국 교사범에 있어서의 수단과 방법, 교사의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판례는 여기만 말하는 것이지 연세 교사를 말한 적이 없어요. 판례는. 근데 심지어 출제하는 교수가 이런 것도 헷갈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 좀 이따 이제 간접 교사 비교될 게 연세 교사 문제를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자, 간접 교사는 가능해요. 직접적으로 하든 간접적으로 하든.
자, 그러면 관련돼 가지고 부작위에 의한 교사가 가능하겠냐?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어디 갔어? 자, 부작위에 의한 교사?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왜 안 되냐? 가만히 있는 아무것도 안 하는 행위만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범죄 결의를 발생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교사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이제 방조범 가면은 부작위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교사범에서는 최소한 이 범행 결의를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피교사자한테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는 저 사람이 어떤 범죄 결의를 발생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작위한 교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강의 교환 같은 경우 보면은 이미 범죄할 마음이 있는 사람, 범죄할 마음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범죄를 하는, 절도를 하고 싶은 사람한테 하려고 마음먹는 강도를 교사하는 경우, 그걸 어떻게 볼 거냐? 강도에 대한 교사를 볼 거냐? 아니면 강도에서 절도 부분을 뺀 폭행과 협박에 대한 교사를 볼 것이냐? 그거는 이제 학설이 다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재 보면 188페이지 밑에 이제 그건 박스로 처리했는, 이제 각조로 처리했는데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자, 교사의 고의와 관련돼 가지고 문제되는 건 여기는 자, 여기도 이 교사의 교의라는 건 교사의 고의라고 하는 건 구체적인 특정된 교사예요. 그 교사자의 구체적이고 특정된 고의여야 된다. 당연히 여기 특정된 범죄에 대한 교사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이고 특정된 행위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사자의 구체적이고 특정된 고의와 관련돼 가지고 문제되는 게 뭐냐? 자, 이게 바로 연쇄교사라는 거예요. 자, 연쇄교사가 인정될 수 있겠냐 그래서 연쇄교사가 인정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다수결적 입장입니다. 판례? 판례는 없어요. 자, 연쇄교사가 이 차이가 뭐냐? 연쇄교사의 차이는 갑이 을을 특정해가지고 을에게 절도를 교사했어요. 자, 갑은 절도라고 하는 특정된 범죄에 교사를 했고 을을 특정해가지고 을에 대해서 절도를 교사라고 한 겁니다. 자, 근데 을이 자기가 하겠다고 해놓고 을이 어떻게 해요? 을이 병에게 이 병에게 절도를 교사한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갑은 어떻게 해요? 갑은 피교사자, 실제 이 갑이 최종 실행자, 최종 실행자인 병의 존재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연쇄교사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되는 건 뭐냐? 여기서는 갑은 절도의 교사로서 절도라고 하는 행위를 을한테 시킨다고 하는 고의로 을한테 시킨 것뿐입니다. 병의 존재는 아예 몰랐어. 자, 그러면 갑의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갑한테 교사범위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 경우엔 갑한테 교사범위 안 된다. 아니면 교사범위 된다. 했을 때 된다는 견해가 다수결적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안 된다는 건 뭐냐? 안 된다는 거는 자, 갑은 을한테 절도를 교사했지 병한테 절도를 교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피교사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갑은 을한테 범죄를 하라고 시켰는데 병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병에 대한 범죄 행위는 피교사자가 갑이 말한 피교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교사자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즉 절도의 병에 대한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연쇄교사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뭐요? 이 문제는 판례가 있다? 판례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판례는 이거고 이 밑에 연쇄교사에 대해서는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관련된 내용으로서 두 개를 간접교사인지 연쇄교사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구별할 필요가 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해놓고 했는데 이번에 모의 시험에 나온 건 뭐냐? 출제자가 연쇄교사인지 간접교사인지 구별을 못해. 심지어 해설제에다가 채점 기준에다가 연쇄교사 또는 간접교사라고 해놓고 이걸 써놨어요. 시험에 나왔던 케이스는 뭐요? 실제로 시험에 나왔던 케이스는 이 케이스입니다. 연쇄교사. 케이스는
사례는 이걸 내놓고 판례가 이 사례를 인정했다.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해놨어. 잘못된 해설이죠. 심지어 뭐 어느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뭐 이렇게 문제를 해설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이제 몇몇 교수라고 얘기해 보니까 간접해서 연세교를 똑같이 보는 사람도 있기는 하다는데 명확히 구별을 해놓으면 이 정도로 구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교사 행위 관련된 수단과 방법의 문제고 하나는 연세교사는 고의와 관련된 문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좀 구별을 해두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한참 지워야겠네요. 자, 이렇게 봐가지고 이제 교사의 고의와 관련돼가지고 교사 보면 정범의 이봐 교사의 고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피교사자가 정범에 이른다, 정범이 기수에 이른다고 하는 고의가 있어야 돼요. 자, 관련돼가지고 그렇다면 여기서 정범에 대한 기수의 고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되는데 이때 이제 기수의 고의, 정범의 고의라는 건 기수의 고의인데 그럼 미수의 고의는 어떡하냐? 정범이 미수에 그칠 거라는 미수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함정사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미수의 고의, 즉 함정수사는 그러기 때문에 교사범위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함정수사가 인정되는 함정수사냐 아니면 부정되는 함정수사냐 형사성법의 문제고 함정수사에서 교사범위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뭐다? 바로 미수의 고의를 수사기관이 미수의 고의를 가졌기 때문에 그 경우는 교사범위 성립하지 않는다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구별해야 될 게 학생들이 자꾸 물어보는 게 자, 범죄를 정범 행위로 교사했어요. 자, 이게 교사의 미수 문제와 연결, 협의의 교사의 미수와 문제 되겠죠. 내가 갑한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갑이 을한테 자 절도를 교사했습니다. 절도를 교사했는데 갑의 생각은 뭐예요? 얘가 절도가 기수에 이를 줄 알았어요. 절도를 기수에 이를 것이다 하고 교사를 했는데 얘가 실제 가서 실행행위를 했는데 얘는 실행행위를 못다? 실행행위에 관련돼가지고 절도를 미수에 그쳤다는 겁니다. 자, 절도의 미수범, 얘는 절도의 미수범이야. 그럼 얘는 뭐예요? 절도의 기수로 교사했지만 얘가 저지른 범죄 내에서만 얘가 책임지기 때문에 갑은 뭡니까? 갑은 절도 미수의 교수가 아니라 교사범이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미수의 교사범이 되지만 얘가 처음부터 미수로 교사한 건 아니란 얘기예요. 요것과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구별을 해두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물어보면은 내 기수마다 그걸 헷갈려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얘가 범죄를 정범의 고의를 가지고 기수에 이를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미수에 그친 경우는 미수에 그친 범인 에서만 책임지기 때문에 그 범죄 어떤 범죄 미수범의 교사범이 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얘는 피교사자는 즉 정범은 교사자가 이렇게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을 갖춰가지고 범죄를 시키면은 얘가 범행 결의를 해야 돼요. 즉 여기 관련돼 가지고 교사자의 이 교사 행위와 결국 얘에 관련돼 가지고 피교사자의 범행 결의가 있을 때 이 범행 결의 사이는 뭐다? 여기서는 당연히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을이 범죄를 할 의사를 가졌는데 범행 결의를 했는데 그 범행 결의가 교사자의 범행 결의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럼 교사범위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인과관계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이제 뒷부분에 가서 방조범에서도 이제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인과관계 관련돼 가지고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보면 될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안 되는 게 뭐예요? 여기서 안 되는 게 편면적 교사라는 건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편면적 교사는 안 되는 이유가 교사자가 교사를 했는데 피교사자가 몰랐어. 그럼 피교사가 범행 결의를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편면적 교사라는 건 당연히 인정될 수 없다. 여기서 부작위에 의한 교사 인정될 수 없다. 이거는 이제 뒤에 방조범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거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얘가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게 실패한 교사죠.
즉 31조 사망. 실패한 교사는 갑이 을한테 범죄를 하도록 교사했어요. 교사행위 있었는데 피교사자가 거부를 한 겁니다. 범행 결의를 하지 않았어. 자, 이랬을 때는 뭐다? 이랬을 때는 교사자만 예비음모로 처벌해요. 교사자만 예비음모로 처벌한다. 인과관계 인정되지 않지만은 얘가 실패한 교사를 한 경우에는 교사자만 예비음모가 있을 때 예비음모로 처벌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범행 결의를 가지고 실행행위, 즉 실행에 착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실행에 착수한 이 행위는 최소한 뭐 해야 된다?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있는 행위까지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책임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럼 얘가 실행에 착수해야 되는데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어. 즉 효과 없는 교사한 경우 어떻게 하냐. 즉 31조 2항에 의해서 갑이 을한테 범죄를 교사했는데 을이 범죄할게요 해놓고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3단계까지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 때문에 이때는 뭐다? 교사자하고 피교사자 모두 예비 음모로 처벌한다는 겁니다. 자, 관련돼 가지고 이런 데 문제 갖고, 자,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뭐냐. 채점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외우면 되는데 이 효과 없는 교사하고 실패한 교사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기도된 교사라고 용어를 써요.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수업 시간에 외우니까 이걸 외울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시험장 가서 이게 31조 2항이 효과 없는 교사인지 실패한 교사인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땐 그냥 법조문만 써, 법조문만. 어? 법조문만 쓰라는 얘기가 뭐예요? 교사를 했는데 애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럼 31조 3항. 교사자만 예비음모. 교사를 했는데 받아들였지만 실행에 착수 없다. 그럼 31조 2항. 교사자 비교사자 예비음모. 요 두 가지 법조문만 쓰고 앞에다가 이게 효과 없는 교사인지 실패한 교사인지 헷갈리면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아예. 이거는 학자들이 붙인 용어에 불과하지 이 용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떻게 되냐 하는 이 법조문의 의미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요번에 채점하다 보니까 또 그런 거야. 효과 없는 교사에 대해서 실패한 교사라고 그래놓고 실패한 교사에서 효과 없는 교사라고 이걸 바꿔서 설명을 해. 바꿔서 설명하면은 뭐 저는 감점 안 하지만은 딱 봤을 때 얘는 헷갈리는구나. 근데 헷갈린다고 판단하면 벌써 심사자 입장에서는 좀 더 세심하게 채점해야겠는데, 여기서 세심하게 채점한다는 얘기는 뭐 자세하게 채점한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이미지가 안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관련된 내용들을 체크해두면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 정도의 내용이 관련돼 가지고 교사범과 관련된 내용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교사범에서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교사범에서는 교사자가 있고 피교사자가 있어요. 자, 근데 얘가 교사한 내용과 어떤 내용과 피교사자가 실행한 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이게 이제 피교사자의 교사 내용과 실행행위의 불일치 문제인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질적 불일치와 양적 불일치는 나누죠. 자, 질적 불일치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교사한 내용과 그다음에 실행한 내용이 완전히 범죄가 질적으로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즉 관련돼 가지고 강도로 교사했는데 얘는 가서 강간을 했어. 아니면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뭐 절도로 교사했는데 여기 강간을 했다. 자, 그럼 교사자 이와 관련돼 가지고 교사자의 책임은 뭐냐? 피교사자는 강간범이에요. 그러면 교사자의 책임은, 자, 교사자는 강간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강간에 대해서는 책임 없어요. 다 똑같이. 교사자는 뭐냐? 강도로 교사했는데 얘가 전혀 다른 범죄 강간을 했기 때문에 강간에 대해서는 자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강도로 교사했다는 거는 강도로 예비 업무한 거기 때문에 강도죄는 예비 업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여기 관련돼 가지고 강간의 책임이 없지만 강도에 대해서는 예비죄로 책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절도죄 같은 경우는 뭐예요? 절도죄는 예비죄도 없기 때문에 이거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근에 관련돼 가지고 얘가 만약에 강간을 시켰는데 얘가 강도를 했어요. 강도를 했으면 얘는 뭡니까? 강도에 대해서 책임 없죠. 근데 이쪽은 강간에 대해서 예비죄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2020년에 신설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강간죄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죄를 뺀 나머지가 강간, 유사강간에 대해서 그다음에 준강간, 준유사강간에 대해서 이제 예비죄로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됐기 때문에 강제추행죄는 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강간을 시켰는데 얘가 강도를 했다. 그러면 강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지만은 강간 예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설된 조문들은 이제 이런 조문까지도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된다고 보고, 자,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이 질적 불일치가 원래 이게 다였어요. 이게 다였는데 이거를 질적 불일치라고 본질적 불일치라고 그러고, 근데 비본질적 불일치로 나누는 게 얘가 사기를 했는데 사기를 교사했는데 얘가 공갈을 했다. 자, 사기와 공갈은 행위 태양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착오를 이용하는 거고 이건 공갈을 이용하는 것뿐이지 나머지는 거의 유형 비슷하다라고 판단해 가지고 이 경우 때는 뭐다? 이 경우 때는 교사자한테 이 공갈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라고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얘는 공갈의 책임이 있으니까 결국 사기를 교사했지만 공갈을 한 경우에는 그냥 공갈죄 교사범으로 성립한다. 이 정도의 내용을 보고 어떻게 보면 이건 질적 불일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양적 불일치와 관련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 이걸 이제 질적 불일치를 넣는 경우가 좀 많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적 불일치도 두 가지로 나눠진다 보면 될 것 같고, 자, 양적 불일치는 뭐야? 양적 불일치는 자, 미달과 초과로 나눠요. 자, 양적 불일치는 기본적으로 뭐냐? 적은 범위만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얘가 강도를 교사했는데 얘가 절도를 실행했다. 자, 그러면 이제 관련돼 가지고 교사자의 책임은 뭐냐? 교사자의 책임은 절도의 교사범만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강도를 교사했기 때문에 강도 관련돼 가지고 강도 예비죄 여부는 같이 논해야 되겠죠. 자, 관련돼 가지고 그렇게 미달인 경우 보고 초과인 경우도 뭐다? 절도로 교사했는데 내가 강도를 했다. 그러면 그냥 교사범죄 절도 교사만 책임지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뭐 양적 불일치 같은 경우는 적은 범위만 책임진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결과적 가중범. 결과적 가중범 같은 경우는 강도로 교사했어요. 근데 얘가 강도치사의 행위를 했다. 그럼 관련돼 가지고 우리 판례가 뭐라 보냐? 이 판례가 기본적으로 강도치사죄. 우리 판례는 사망의 예견 가능성이 있으면 강도치사죄 교사범위 성립한다고 봐요. 이렇게 관련돼 가지고 있으면은 교사범위 성립 가능하다. 이게 자꾸 올라가는데 교사범위 성립 가능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의미까지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이 교사 내용과 피교사자의 실행행위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머릿속으로 정해갖고 언제든지 시험 문제 나와요, 이건요. 큰 장점은 하지만 작은 장점으로 항상 나오기 때문에 불일치일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고 이렇게 예비 규정에서 처벌되는 경우가 있구나. 질적 불일치일 경우에 그렇고 양적 불일치일 경우에는 적은 범위에서만 책임을 지는데 만약에 교사 범죄가 뭐 강도 같은 거다. 그럼 이렇게 예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만 여러분들이 좀 파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교사범 관련돼 가지고 마지막 나오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피교사자의 객체착오입니다. 자, 이건 뭐냐? 갑이 을한테 가가지고, 자, A를 살해해라. A를 살해하라고 교사했어요. 그러니까 을이 가서 A를 죽인 겁니다. A를 죽였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B였어.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얘가 정범이죠. 얘가 정범이고, 결국 살인죄 정범이고, 얘는 교사범이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정범이 A를 갖다가 죽였는데 알고 보니까 B였다. 이거는 정범이 일으킨 객체착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을한테는 무슨 범죄가 성립하냐? 을한테는 B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법정적 부합설을 취하든 구체적 부합설을 취하든 어느 학설에 의하든 발생된 사실에 대한 기소를 인정하기 때문에 어느 학설을 취하든 을한테는 B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는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B가 익히는 객체 착오가 얘한테 무슨 착오가 될 것이냐 관련돼 가지고 갑한테도 객체 착오가 된다는 경우가 있고, 갑이 A를 죽이려고 했는데 수산이 잘못해서 B를 죽인 거 아니냐. 이게 논리 구조적으로 이거는 저기 방법의 착오가 똑같다. 착오가 똑같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결국 이 살인죄, B에 대한 살인죄는 을이 일으킨 객체의 착오로 인해서 B에 대한 살인죄가 인정인데, 정범이 일으킨 객체의 착오도 갑한테는 객체의 착오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견해는 뭐냐? 이렇게 보는 견해는, 자, 정범이 일으킨 객체의 착오는 뭐예요? 정범한테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든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든, 특히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든 예상한 범위 내에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착오는 그냥 착오 행위를 행위자한테 기속시킨다는 거죠. 동기의 착오, 형법상 중요하지 않은 착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얘한테 객체의 착오가 일어났다면 이 객체의 착오는 갑이 예상 가능한 범위의 착오였기 때문에 이 객체의 착오는 갑한테 그냥 객체의 착오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는 견해에 의하면 결국 객체의 착오이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얘는 그냥 B에 대한 살인 교사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어느 학설에 의하든 상관이 없어요. 객체의 착오는 법정적 부합설은 구체적 부합설이다. 자, 그에 반면에 얘에 대한 객체의 착오는 얘한테는 교사범한테는 방법의 착오가 된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게 좀 더 다수결적 입장이에요. 이거는 아주 소수결적 입장이죠. 김성동 교수의 견해. 대부분의 교수는 구체적 법설을 취하는 사람들은 일로 갑니다. 방법의 착오라고. 자, 근데 이제 방법의 착오로 보면은 이 방법의 착오를 해결하는 거는 법정적 법설과 구체적 법설이 있어요. 자, 법정적 법설은 근데 발생된 사실에 기술을 인정해요. 그때 발생된 사실이 B에 대한 살인이다. 그럼 B에 대한 살인죄 교사범을 인정하죠. 여기도 그냥 B에 대한 살인 교사를 인정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구체적 법설은 뭐냐? 구체적 법설은 인식한 사실에 대한 미수. 인식한 사실은 A잖아요. A에 대한 살인 교사를 했는데 A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A에 대한 살인 미수의 교사 플러스 B에 대한 과실범, 과실로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과실치사에 대한 교사가 성립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자, 구체적법합설에 하면 살인을 교사했는데 미수에 그쳤다. 그럼 관련돼 가지고 그냥 살인 미수의 교사는 인정할 수 있어요. 자, 근데 과실범에 대한 교사까지 인정할 수 있습니까? 교사의 범죄는 어떤 고의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과실범에 이른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할 때 구체적법합설에 하면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거 제대로. 물론 구체적법합설하면 나중에 이게 독일에서 문제된 사건인데 갑이 여기 B가 올 줄 알았어. 을의 객체착오로 이용하려고 이를 B를 보냈는데 결국 B가 죽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해서 죽였는데 결국
뭐 미수반백계 책임 못 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관련돼 가지고 우리 판례 입장 뭐예요? 판례 입장은 객체 착오와 관련돼 가지고 법정적 법설을 취하죠. 그러면 B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해. 자, 법정적 부합설에 갈 때 일반적으로 얘에 대한 객체의 착오는 얘에 대한 방법의 착오로 봐요. 방법의 착오로 보니까 법정적 부합설에 따라 가지고 판례 입장은 B에 대한 살인 교사가 성립한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가는 객체의 착오인데 얘한테 객체의 착오로 가는 견해는 뭐냐? 방법의 착오로 갔다가는 이렇게 설명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얘한테 객체의 착오는 얘한테도 객체의 착오다 봐가지고 그냥 B에 대한 살인 교사를 인정하는 겁니다. 자,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독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구체적 부합설이 좀 더 다수혈적 판례 입장이라고 알고 있어요. 법정적 부합설이 큰 게 아니라. 자, 구체적 부합설이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는 연방대법원이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를 인과과정의 착오로 해결합니다. 인과과정의 착오로 해결한 건 뭐냐? 이 을이 A를 죽이려 하는데 B가 죽었다. B가 죽었다는 본질적으로 불일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인과과정의 착오다. 단지 A를 죽이려고 했는데 B가 죽은 것뿐이다. 그거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 가지고 중요한 착오가 아니므로 그냥 발생 사실의 귀속을 인정하겠다 하는 것이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례인 인과과정의 착오라고 보는 됩니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구체적 법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 법설에 따라가지고 해결이 안 되므로 결국 이런 피교사의 객체의 착오는 인과과정의 착오로 보는 거예요. 자, 국내 다수결적 입장 판례는 방법의 착오고 객체의 착오로 보는 견해는 김성동 교수님이라든가 손동건 교수님이 주장하십니다. 인과과정의 착오는 저기 청주대학에 있는 조병성 교수님이 혼자 주장하시는데 측단의 논문에 혼자 주장했는데 제가 볼 땐 이것이 뭐 시험 문제에 써야 될 정도로 중요한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국내 관련돼 가지고는 이 정도의 논의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될 것 같고 이 문제가 2019년도 본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이 피교사의 객체의 착오는 국내 판례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게 국내 판례가 없어요. 판례가 그러므로 국내 판례가 없으므로 시험에 나오기 힘들다고 판단했지만 이론적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상했는데 결국 19년도 8회 시험, 작년도 시험에 바로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요 정도에 나왔었고 이거는 이제 2000년도 작년에도 모의 시험에도 굉장히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피교사의 객체착오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적게 나오면 100점이 7.8점이고 많게 나오면 12점씩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이렇게 견해가 대립되는데 객체의 착오와 이 피교사자의 객체 착오는 교사자한테는 방법의 착오고 법정적 부합설에 따라 해결을 하면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판례는 없는데 독일 연방대법원 독일은 판례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해야?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이런 논의가 있었다 하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교사본까지 어떤 이론적인 것들을 받고 잠시 쉬었다가 교사본의 기출문제하고 나머지 부분들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